로또 사서 1등 받는 사람 매주 나오죠. 근데 로또 한 장에 1000만 원이면 사겠어요? 근데 왜 60억짜리 70억짜리 로또 사세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또 현장들을 다니다 보고 보니까 또 이제 또 뭐 이런저런 또 현장들 얘기도 듣게 되고 하면서 이건 진짜 아닌데 하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멈춤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근데 멈출 수 있으면 멈추세요. 반드시. 바로 팔 수 있으면 팔거나 공사를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 전이면 하지 마시고요. 잔금 전이면 계약금 날리는 게 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시공사나 그거를 중개해 주신 분들은 또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입지 위치라면 그거 안 하는 게 맞아요. 이전에 썼던 강남빌딩 입지 8법칙 그거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강조할 게 있는데 뭐냐면 주택가 안쪽에 끼어있는 위치에 있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좌우로 주택이 3개 이상 연결돼 있다. 이쪽 3개, 이쪽 3개, 앞에도 한 3개, 3개가. 여기에 가운데다가 사무실을 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거기다 도로가 한 3m, 4m 밖에 안 된다. 이거 진짜 쓸모없는 건물 짓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 마음 다 압니다. 내가 적은 금액으로 강남에 들어와서 건물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몇 억씩 모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건물주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이거 100% 잘못됩니다. 제가 강남에서 10년 넘게 건물 짓고 어쩌고 별짓 다 해봤죠, 그쵸? 임대 짓고 땡치고 사고 땡치고 이게 아니라 사서 명도하고 철거하고 지어서 세입자 넣고 임대관리 400개 넘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금 오래 많이 지속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어요. 싸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위치는 주택가 가운데 있는 거. 근데 그냥 딱 봐도 안 할 것 같은데 선택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해서 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된다 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쪽 지역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잘한다고 하고 거기 괜찮다고 하고 설계가 잘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강남이니까 위치가 좀 빠져도 그래도 되겠지. 건물 잘 지어놓으면 되겠지. 건물 잘 지어놔도 죽도밥도 안 됩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모든 일은 극단적인 걸 비교해보면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어요. 강변역에 테크노마트 알지? 네. 남부터미널에도 전자현대 같은 거 있거든. 둘 다 뭐 곤란하죠? 왜? 건물이 별로라서? 건물을 잘못 지어놔서? 크기가 적어서? 어쩌고 아니에요. 그 건물 강남역 1번 출구에 있었으면 다른 거 들어왔겠죠. 시장 변화? 그게 뭐? 시장 변화됐는데 변화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지. 전자제품을 안 사? 사! 온라인으로 사! 온라인 업체 사무실이라도 들어오는 게 맞겠지. 근데 왜 안 들어가? 위치가 봐보면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멋져도 그 건물이 그 블럭이나 그 지역이나 하다못해 그 라인을 살리질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를 자꾸 해보려고 부딪히는 거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됐으면요, 대기업에서 지방 다 발전시켰어요. 근데 옛날에는 강변 테크노마트가 그 지역을 살렸잖아요. 아니에요? 저 갔을 때 사람 많았는데? 네. 자, 반짝하는 입지가 있고 롱런하는 입지가 있죠. 그 시기에 맞아서 그 건물이 살았어.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죽었어. 입지를 잘못 선택한 거야. 자, 이 얘기 해드릴게요. 강남구에 있어요. 어느 블럭이에요? 좌우로 주택이 쫙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사무실이 돼서 여기도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4억은 조용한 데를 찾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주위에 집들이 쫙 있는데 다 사무실이 되면 강남에 살 사람들이 없겠네요. 거주가 안 되겠네요. 아파트에서 다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빌라에는 그거에 맞는 임대 시세, 매매가 시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아파트만 있으면 강남에서 기본적으로 식당이라고 하면 사장님도 있지만 거기서 서빙하고 요리하는 분들도 여기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다 없어지겠네요. 이게 그냥 들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랑 현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 이걸 하면서 이게 좋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 솔직히 말해서 다 나쁜 놈이에요. 지가 사면 그거 안 사거든요. 네, 지가 사면 그거 안 사요. 지가 그걸 하면서 득 볼 일이 있으니까 뭐 중간에 빼먹거나 뭐나 이게 있으니까 그거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 자리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저도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왜? 내가 득봐야 되니까. 여기 주위에 좋아질 거야. 여기 강남이잖아, 강남. 누구도 강남 좋대잖아. 좋은 것도요, 돼지고기도 삼겹살이 좋지 전지후지 싸요. 그쵸? 강남이라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위치가 될 위치, 안 될 위치가 있는데 골목 안에 있는데 주택으로 쫙 둘러싸여져 있고 도로까지 좁다. 와, 피보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주위에 어디는 그런 위치인데도 임대됐던데, 사옥으로 쓰던데, 운 좋은 경우예요. 운이 많이 좋은 경우예요. 자, 로또 사서 1등 받는 사람 매주 나오죠. 몇 명씩 매주 나와요. 근데 로또 한 장에 1,000만 원이면 사겠어요? 네. 30억짜리 로또 삽니까? 안 사요. 왜? 확률이 없으니까. 걔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사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당첨된지 모르니까요. 근데 왜 60억짜리 70억짜리 로또 사세요? 제가 됐으니까 아주 운 좋은 경우예요. 그거 시간 지나면 또 밝혀져요. 제가 어제도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골목 안쪽에 멋있게 지어놨어요. 왜? 자기가 쓰겠죠. 100% 자기가 쓸 거예요. 그거 몇 년 쓸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시간 개념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몇 년 쓸 건데 그거. 몇 년 쓰고 나면 그거 누가 임대 들어올까?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안 돼요. 맞춤 정장은요, 자기밖에 못 입어요. 못 팔아요. 나랑 똑같은 체형이 없잖아요. 그 건물 그냥 내가 쓰고 뭐 자녀들한테 쭉 물려서 자녀들이 쓸 거야 뭐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자산가치 상승이나 향후에 월세 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런 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쪽이라도 건물을 크고 멋있게 뭐 대지 면적 몇백 평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요. 도로가 만약에 넓으면 6m. 6m인데 주택가 아니면 안 돼. 그럴 거면 그냥 지방에 땅을 사세요, 차라리. 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런 정도예요. 안에다가 크고 멋있게 지어놨어요? 자기 말고 쓸 사람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작더라도 위치 좋은 데 가는 게 무조건 맞아요. 지금 강남의 안쪽에 있는 거, 주택가 안쪽에 누가 좋다고 하는, 다 나쁜 놈이에요. 적어도 주택가면은 초입에 코너는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라인에 맞아 있는 코너, 뭐 삼거리라든지 코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강남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강남 건물이기만 하면 된다, 내지는 강남의 어느 동이면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그런 걸 하실 때가 있잖아요. 강남에 어느 동이 좋아요? 그 동 다 살 게 아니면 아무 필요 없는 질문이잖아요. 역삼동 다 사거나 삼성동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답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어느 동에 건물을 사고 싶으니까 어느 동이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동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위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골목 안쪽에 들어가서 4m 도로, 3m 도로, 지하철역이랑도 먼데, 근데 그 안에다가 뭔가를 지어놔서 뭔가 될 것이다, 뭐 그래서 그걸 누가 비싸게 사줄 것이다. 뭐 장님들의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산다고 하면. 네. 이 영상을 보면 누군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 좀 적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업종에 있는. 이거는 너무 심한 일이니까. 이건 너무 심한 일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본인은 돈 벌어서 좋겠지만 그 상대방들은 곤란할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지나가다 사람 때리지 마세요나 똑같아. 그런 정도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냥 명백하게 잘못된 건데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무실 계속 옮겨 다니는 거야. 여기서 얘기해서 그렇게 돼서 사고 나면 전화번호 바꾸거나 아니면 딴 사무실 가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샀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때 그 직원이 알아서 해서 난 모른다, 면피하고 넘어가고, 여긴 면피했으니까 여긴 피를 보겠지?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연락 안 받겠지? 팔아달라고 하면 못 팔아주겠지? 연락 두절되겠지? 그럼 이 사람만 곤란한 거야. 이 사례를 또 본인이 누구한테 알릴 수 있냐? 알릴 수 없어. 왜? 자기 건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퍼지진 않죠. 근데 이거는 하기 전인 분은 이거 반드시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땅을 샀어요. 짓기 전이에요. 짓지 마세요. 지으면 건설사는 돈 벌고 설계사 돈 벌고 이거 해준다는 PM 하는 사람 돈 벌고 할 거예요. 본인은 마이너스 납니다. 본인 곤란한 거 100%예요. 제가 봤을 때 길면 뭐 5년, 짧으면 2, 3년 안에 강남 빌딩 이런 것들 경매 나오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미 벌써 이런 위치에 지어가지고 원가에 파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들어간 돈만 받으면 된다. 이게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매달 지출되는 이자가 있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점점 늘어나요. 가만히 있어도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이 곤란한 상황을 맡게 됩니다. 그런 위치. 네. 근데 어쨌든 거래가 됐다는 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렴한 가격에 뭔가를 진입하려고 하시는 이제 그 마인드 자체가 어찌 보면 절대 가격 자체, 그러니까 강남에서 지금 지어진 건물 기준으로 해서 100억 전후는 돼야 돼. 근데 이제 낮은 금액대 건물,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오늘 있는 대로 다 얘기해 드릴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괜찮은 건물 떨어지겠지, 개코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원화돼 있어요. B급 미만의 건물들과 A급과 B급 상위권 건물 이미 이원화돼 있어요.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싸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더 확고할 거예요. 미국도 맨하튼의 핵심 지역과 빠지는 곳의 임대 이 차이가 나요. 이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강남도 제가 하나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닌 데는 안 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아닌 데다가 막 해놓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곤란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기가 아주 안 좋으면 그러면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쵸? 근데 그거 왜 사려고 하세요? 떨어지면 사면 본인이 사고 나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분은 진짜 희한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거 이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막 나만 알고 막 나만 이야 막 그럴 순 없잖아요. 앞서 말한 그런 위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작년부터 되게 안 좋은 위치에 건물 지어진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나 봐요. 내가 어제도 다니면서 봤고, 근데 가격도 싼 것도 아니야. 근데 물론 사는 분들은 가격 싸다고 생각해. 왜? 그 옆에 코너에 있는 것보다 싸거든. 근데 그건 싼 게 아니라 원래 낮은 가격대야. 아반떼가 소나타보다 싸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원래 낮은 거야. 소나타가 원래 이 가격이고 아반떼 이 가격이야. 근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차는 보면 크기 차이가 나고 안에 옵션 차이가 나니까 알지. 근데 건물은 그걸 모르는 거야. 땅 크기는 비슷해. 옆에 정도는 괜찮잖아. 그리고 또 누가 얘기하는 강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곧 개발될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강남 뭐 완전 주택가를 상업지 된다고 거짓말하고 막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 근데 그걸 이제 믿는 분들도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장님이 강남에서 정말 건물다운 건물을 이제 그래도 100억 내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참고 자금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건가요? 사바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겠죠? 네. 그것만 듣고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뭐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가지고 살려고 해요. 집이랑 합쳐서 건물을 사거나 집을 팔고 월세 가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집을 A급지로 옮기세요.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확실한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구색만 갖췄어? 구색 갖춘다는 거는 뭐예요?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걸 하나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건물로 확실히 가든 집으로 확실히 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안 되는데 입장을 하고 싶다. 진입을 하고 싶다. 전제가 뭐죠? 안 되는데 하고 싶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유리한 결정을 하려면 하나로 합쳐야 된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뭐 10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건물을 진입한다. 집도 없다. 집을 사십시오. 뭐 강남에 들어오기만 하면 괜찮다. 지금 이미 곤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금 또 따라가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미 땅을 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쫙 들으니까 와, 이건 진짜 아닌데? 그 길을 가더라도 알고 가시라고.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누구들한테 얘기하면 뭐 그 사람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1000% 만프로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결과로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로서 모든 걸 다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데려오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정도로 확실하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 강남 슬럼화 될 거예요. 그런 건물 지금도 서 있는 데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자정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런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정작용이 된다는 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경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힘들어져서 헐값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네, 그래서 확고한 빌딩과 얘네들과의 시장이 완전히 이분화된다. 이런 상황이 되긴 될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코로나 때 이제 좀 건물로 이제 엑시트해서 돈 벌었다 얘기가 나오면서 2, 3년 동안 불장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이제 건물이 이원화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는 그 불장했던 이전이랑 동일하게 돼요? 아, 그게 질문이 너무 재밌다. 그 전에는 D급 위치에는 그런 건물 안 지었어. 주택가 안쪽에 누가 근생을 지어. 그 전엔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이제 누가 돈 벌려고 자꾸 그런 데다가 짓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없던 게 생겼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시장이랑 같이 외부에서 보이기에는 같이 보이는 거지. 강남 빌딩 시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거지. 얘네들은 이제 듣보잡으로 끝나고 이 위의 시장은 원래 그 시장.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짭을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원자재를 똑같은 걸 써도 얘를 백화점에 가서 바꿔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고값이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남들 눈에는 티가 안 날 수는 있죠.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당연히 티가 나겠죠. 왜 굳이 모조품을 100만 원 주고 살까? 그 값에 맞는 정품을 사지? 아니면 사지 말고 다른 거랑 합쳐서 확실한 걸 사거나. 이 상황도 똑같아요. 네, 얘들은 도태될 거예요. 같은 건물로 안 쳐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는 주택가 안쪽에 있는 건물을 짓는 분들, 사는 분들, 이거는 뭐 위험하다는 거 미리 꼭 알려드리고 싶고, 이걸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보셨다면은 몇억, 몇십억 득이 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걸로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분이라면은 뭐 건물 짓기 전이라면 멈추고 매각하시는 게 맞고요. 진행 중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경영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될 의사결정을 해서 불필요한 일을 만들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외과 의사가 안 해도 되는 수술을 굳이 해서 그냥 놔두면 나을 만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수술을 해서 상처를 굳이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때론 득이 될 때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충분히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듣고는 지금 갑자기 혼란스럽거나 불편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일 내용은요. 그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아까 그런 일을 하진 않아요.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상대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심을 떠나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내가 득을 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느 업계나 있는 거거든요. 이 업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잘못되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업계가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